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 1.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입실론을 먼저 주고요. 그다음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이제 적당히 쓰면 자연수 n이 이제 존재해서 이렇게 되게 할 수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n이 n보다 클 때 n의 제곱은 이거보다 크고 이제 이거는 이제 n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z의 이 z 빼기 마이너스 2는 z 이제 그러면 결국 z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요거의 차를 z 요 앞에서 보면 결국 요거의 이제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뭐 절대값을 해주면 궁극적으로 이제 n의 제곱분의 1만 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는 n의 제곱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증명 방법은 명제 1.8을 증명하는 것인데 zn을 이제 xn 더하기 iyn이라고 되면 xn은 마이너스 2에 해당하고 yn은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xn은 그냥 2로 가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값은 진동하긴 하지만 결국 0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명제 1.8에 의하면 결국 zn 요 각각이 수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1에서 방금 한 문제 1에서 Rn을 Zn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라지 세타 n을 대문자 아규멘트 주편각 Zn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Rn은 수렴하지만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라 이렇게 써요. Rn이라고 하는 건 Zn이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Zn을 이제 그 실수의 제곱, 실수부의 제곱, 그다음에 허수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0으로 가니까 결국 2로 가죠. 그래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주편각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주편각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까 그 zn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 더하기 i의 n의 제곱분의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요 마이너스 2라는 여기에서 이 요쪽 값이 그 홀수면은 이제 그 밑에 있고 짝수는 위에 있으니까요. 짝수면 그냥 그 짝수라고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결국은 여기가 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i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각이 주편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잠깐만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편각이 돼요. 요건 아니고요. 틀렸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편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젠트 보통 아크 탄젠트 요걸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하면 세타 뭐 n이라고 쓰죠. 편의상 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요 각이에요. 그러니까 n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세타의 n은 탄젠트 인버스에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2n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 돼요. 뭐 마이너스 1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깎으로 보면 돼. 요 각에 대한 여각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쪽 각으로 이제 요쪽 각으로 봤을 때 는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요쪽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1일 때 요쪽 이제 요만큼 이제 요 위아래로 올락내락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1, Z2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규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아규멘트 Z 요 값은 이게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돼서 즉 파이보다 작은데 파이로 가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홀수일 때는 이렇게 접근해 나가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서 이 극한이 뭐냐면 이 진동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아규먼트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해야 되니까 각을 재는 방법이 요렇게 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고 이쪽은 파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파이로 가고요. 또 이렇게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파이로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로 갑니다. 그래서 그 극한이 원래 이쪽 값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실은 각도는 전 연여 딴판이라는 거죠. 하나는 파이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파이로 가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간 조심스러워요. 자, 3번. 자, 이것이 이렇게 수렴하면 절대값 붙인 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증명은 뭐 간단합니다. 양수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면 가정으로부터 자연수 n이 존재하여 이것이 성립하죠. n이 n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삼각부등식을 쓸 거예요. 이런 식의 삼각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이 n보다 크면 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요 값은 요거보다 작고 요것은 원래 요 1번에 의하면 입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4번의 A번은 자, 이 값이 수렴할 경우 그 극한을 구하라 했는데 명제 1.8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각각이 0으로 가죠. 그래서 결국 0으로 가니까 극한 값은 0이 돼요. 명제 1.8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렴할 경우 그 극한을 구하라. 근데 요 값이 뭐예요? 진동하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진동해요. 이거는 물론 0으로 수렴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발산하는 거죠. xn이 진동하니까. 그래서 수열은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1로 가죠. 자, 첫 번째 함수 아규먼트 z분의 1의 정의역을 구해라. 분모가 0이 아니면 되죠. 여기서 z가 0이 아니면 돼요. 그래서 결국 z가 0이 아닌 복소수면 전체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즉 요점을 빼고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도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요것이 0이면. 그래서 z는 z 바이면 돼요. 그거가 아니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z하고 z바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얼 파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데 z가 z바라는 것은 y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은 z가 실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가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지 않아야 되니까 즉 이것이 성립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실수가 아니어야 되고 그죠? 그럼 이게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자 z바를 이런 형태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z를 이렇게 두죠. 보통 그러면 z바는 x-iy죠. 그러면 u는 x고 v는 -y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런 형태로 표현해라. 똑같이 이렇게 두고 그러면 z 더하기 z바는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시켜요. 이쪽 파트를 실수화 유리화가 아닌 실수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실수화 시키니까 요것을 좀 해주면 그리고 실수 파트 모으고 이렇게 허수 파트 모으고 그러면 이제 결국 u하고 v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어요. z의 함수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x는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x 자리에다가 요거를 갖다 넣고 y 자리에다가 이거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x, y에다가 각각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전개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을 z의 함수로 표현해라.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잡아넣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4번. 자, z바를 이제 그 복소 극 형식으로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z가 r, i 세타 이렇게 두면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바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r의 코사인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 앞 r 코사인 세타가 u 파트고 r 사인 세타가 이거가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두고 z 자리에다가 r i 세타를 넣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요걸로 바뀌고 그러면 요거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것은 r분의 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 파트가 실수부 이쪽 파트가 허수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 v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연습 문제 2.2를 보죠. 자, 극한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거를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실론을 먼저 잡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것은 이것이 되는 델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Z0 근방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Z0 근방. 그러면 아주 작은 원을 그리는데 요 안에서 일단 제일 상징적으로 이러한 Z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너무 큰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그래서 1이라고 두면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고 Z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래 삼각부등식에 이제 대입해요. 그러면 요 값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인수분해가 돼서. 그러면 요거는 요 파트는 인수분해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Z가 아까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보다 작죠. 그러면 요건 델타보다 작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델타 입실론보다 작게 하면 되니까 델타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거를 임시로 델타를 잡은 거예요. 이게 임시로.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걸로 잡아요. 델타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값은 1보다도 작고 이 값보다도 작고 하니까 저절로 요 부등식에 의해서 이게 입시론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또 자, C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를 증명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이런 부등식이 좀 있었어요. 이거 써먹으면 돼요. 이거는 자, y-y 제로가 z 제로보다 작다 이거예요. y는 이미지너리 z가 되고 y 제로는 이미지너리 z 제로. 뭐 이렇게 쓰면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입시론보다 작아질 거니까 당연히 입시론보다 작았죠. 그래서 그냥 증명이 됩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F번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z가 1-i로 가니까 요것이 델타보다 작을 때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죠. 그런 걸 만족한 델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자, 요 값을 이제 계산을 먼저 해요. 그러면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z가 지금 x 플러스 iy라고 되고 z 제로를 지금 얼마로 보면 되냐면 1-i로 보면 되니까 요거 빼면 z 제로는 x-1 플러스 i에 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페어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y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결국 이러한 부등식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델타를 똑같이 1이라고 두고 일단 계산을 하면 x-1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러면 마지막 부등식에서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x-1은 1보다 작으니 요 x 이게 뭐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면 요 x는 x-1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x는 2하고 0 사이에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이 3보다 작아져요. 그죠? 그럼 비슷하게 y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살려놓죠. 요거 때문에. 그럼 요만큼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y 더하기 1은 또 다시 이제 1보다 작다라고 아까 했으니까 여기에서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y 플러스 1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y는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죠.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죠.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3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3으로 돼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이제 합쳐요. 그러면 요것은 이제 요거는 요거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작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각각이 이렇게 다 이 각각을 보면 요것이 잠깐만 요 값이 지금 3배 이것보다 작으니까 결국 4개죠. 여기서도 3개 y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다 각각 4개씩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묶으면 요 값은 아까 루트 2가 됐었어요. 루트 2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것은 델타보다 작을 거니까
요것보다 작아요. 그럼 요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되죠. 그래서 이 델타를 4루트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으면 이렇게 되게 잡고, 그러면 1하고 요거보다 작은 걸로 잡아요. 그러면 요 것이 델타보다 작으면 우리가 아까 원하는 15 앞에서 말하는 요 등식을 만족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B번의 이제 극한 이거를 이제 구하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분모 분자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분모로 이거 z 대신 여기다 넣으면 0으로 안 가요, 그죠? 0으로 안 가고 1로 가니까 저 극한의 성질, 즉 리미트가 위아래로 붙어 나눠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연속함수들이니까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넣으면 1, 요거는 요 i1-i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요는 1은 뭐 분모 잊어버리고 분자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1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은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한의 유일성에 의해서 원점으로 향하는 방법이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x축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y축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y =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x축을 따라서 갈 때 이렇게 접근할 때 이게 1번. 그래서 그러면 z바나 z나 똑같죠. x분의 x. 그래서 지워지니까 1로 가요. 자, y = x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z가 x 플러스 i y인데 y하고 x가 같으니까 x 더하기 i의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묶으면 1 플러스 i가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i를 x 지우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보일 때는 이제 무한대일 때는 z 대신에 z분의 1로 바꿔치기해서 보이면 돼요. 그래서 z가 0으로 간다고 해놓고 그것이 이제 그 무한대 극한에 대한 이제 그 성질로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풀면 되니까 요 z 자리에다가 z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0으로 보내면 이제 결국 분자가 0이니까 0으로 가서 이 값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무한대인 걸 증명할 때는 역수를 취해서 0으로 가는 걸 보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이는 것은 요거 보이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역수 취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z가 1로 가면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D번은 무한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z 자리에다가 z분의 1 넣고 그 다음에 역수 취하는 거죠. 역수 취해서 0으로 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대신에 0으로 보내고 이거 될 땐 역수 취하고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을 쭉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0으로 보내면 요게 0, 이게 0, 그리고 역수 취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으로 보내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주어진 극한이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8번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